안녕하세요. 타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업의 등록 신청에 대한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자,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제출해야 된다. 자, 여기서는 지금 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자,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고 하면은 누구한테 등록을 해야 돼요? 바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되죠. 그런데 시도지사가 이러한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한테 위탁할 수 있죠. 그죠? 저번 시간에 배웠죠? 위탁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는 곳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제출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업무를 위탁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런 서류들을 제출할 때는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잘 비교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이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죠. 첫 번째를 보시면 이제 신청인의 성명,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가기술 자격증, 그리고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서류들, 사본 제출하면 되겠죠. 그다음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출자, 예치, 담보한 금액 확인서 한 부, 그리고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이거 중요한 거죠.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그죠? 최근 90일 이내에요. 자산평가액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기업 진단 보고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업 법인 같은 경우는 자본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세무사 또는 전문 경영 진단 기관에서 작성된 그러한 기업 진단 보고서를 제출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같은 내용인데, 이제 여기는 이제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이것도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한번 좀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신청하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등록 신청 서류의 보완입니다. 자, 소방시설업을 이제 등록 신고를 했는데, 이제 변경되는 사항이 생겼다. 그랬을 경우에 하는 사항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소방시설업의 등록 신청 서류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며칠 이내에 10일 이내. 기억해주세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일 동안의 그 기간을 주는 거죠.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자, 그럼 어떠한 경우냐면 첨부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을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가 다 첨부가 안 되었을 때, 그리고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이제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기재된 사항이 누락된 경우를 말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이죠. 자, 이 업무도 마찬가지로 시도지사가 누구에게 위탁한 거예요? 바로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했죠? 행정적인 업무들이잖아요. 그죠? 발급해 주는 것들. 그래서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 접수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바로 15일 이내에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한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소방시설업자협회에 그 업무를 위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줘야 한다. 그래서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발급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시면, 자,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허러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청은 이제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건 어디라고요? 소방시설업자협회에서 한다고요. 그죠? 그럼 소방시설업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어디에 경유해서? 여기 있죠. 소방시설업자협회. 여기서 하는 거니까. 여기를 경유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바로 3일 이내에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 해야 한다. 그래서 3일 이내에 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소방시설업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해야 한다. 자, 어떠한 경우에 등록증을 반납을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됐을 때, 그죠?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취소가 되었을 때 반납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재발급을 받은 경우인데 재발급을 받은 경우에 그 잃어버린 등록증을 뭐 했을 때? 다시 찾았을 때. 그죠?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을 때는 그 다시 찾은 것을 다시 시도지사에게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사항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게 소방시설 공사 등록할 때 등록사항 중에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변경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어떠한 사항들이 이제 변경 신고사항이 되냐? 첫 번째, 상호, 명칭, 그죠? 상호 명칭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그리고 기술 인력이 변경이 되었을 때 바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바로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사항 요 세 가지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죠? 요 사항에 대해서 변경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에 대한 사항인데 여기 보시면 소방시설업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변경일로부터 그죠? 30일 이내입니다. 기억하세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바로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이 업무를 위탁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이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상호, 명칭 또는 영업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소방시설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 그 다음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기술 인력이 변경되었을 때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변경이 되었을 때 바로 변경 신고를 한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해당하는 첨부해야 되는 그런 서류들이죠. 나온 것들은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변경되는 사항 세 가지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변경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소방시설업자협회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며칠 이내에 5일 이내에 제출된 소방시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및 기술인력 증명서류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해야 된다. 여기도 나왔잖아요.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며칠 이내에 5일 이내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었어요. 그죠? 없었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좀 꼼꼼히 보셔야 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같은 거, 며칠 이내, 5일 이내다, 10일 이내다 이런 내용들은 꼭 보셔야 돼요. 언제 나올지 몰라요. 이런 거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영업소 소재지가 등록된 시도에서 다른 시도로 변경된 경우에는 제출받은 변경신고 서류를 접수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7일 이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7일 이내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자, 이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소방시설업자협회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접수 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된다. 이런 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다음 달 10일까지 이런 것들. 자, 다음 소방시설업의 휴업 그리고 폐업 등의 신고입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업을 잠깐 쉬는 경우나 아예 폐지하는 경우, 폐업하는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죠. 자, 보시면 소방시설업자는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면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어요. 먼저
그 휴업이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이제 등록증과 등록 수첩을 제출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이제 제출 서류가 좀 많아요.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국가기술 자격증,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출자, 예치, 담보한 금액 확인서 한 부,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이러한 서류들을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지위승계 신고입니다. 자, 지위승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방시설업을 다른 자에게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소방시설업자 지위승계를 신청하려는 자는 그 상속일,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바로 30일 이내에, 이것도 30일 이내네요. 30일 이내에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이 소방시설업자협회는 거의 행정적인 일 같은 거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행정적인 일은. 그래서 지위승계 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접수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그죠? 7일 이내에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최종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의 확인 사실을 보고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3일 이내에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지위승계인에게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해야 한다. 자, 여기도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기간, 며칠 이내인지 반드시 좀 비교하셔서 암기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착공신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착공신고가 뭐라고 했어요? 공사를 착수한다, 공사를 시작하는 신고를 말한다고 했죠? 공사를 한다라는, 시작한다는 신고예요. 그래서 소방시설 공사업자는 소방시설 공사를 하려면 해당 소방시설 공사의 착공 전까지, 이거 기억하세요. 소방시설 공사의 착공 전까지 소방시설 공사 착공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누구에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거 시도지사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착공신고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착공신고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입니다. 착공신고. 자, 그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 보시면 공사업자의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증 사본 한 부, 그리고 등록수첩 사본 한 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 시공 및 기술 관리를 하는 기술 인력의 기술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한 부 필요하겠죠. 그리고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한 부, 설계도서 한 부, 그리고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는 다음에 대한 서류죠. 그래서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사본 한 부, 그리고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한 부. 그래서 착공 신고를 하기 위해서 첨부해야 되는 서류들 있죠. 이렇게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자, 다음 공사업자는 착공 신고 사항이 변경됐을 경우, 자, 착공 신고를 했는데 그 사항이 이제 변경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소방시설공사 착공 변경 신고서에 첨부 서류 중 변경된 해당 서류를 첨부해서 누구에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바로 신고합니다. 그래서 착공 신고를 할 때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고요. 그리고 변경 신고를 할 때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며칠 이내에, 바로 2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며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성명, 자격증 번호 등급, 시공 현장의 명칭, 소재지, 면적 및 현장 배치 기간을 소방시설업 종합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간, 며칠 이내에 해야 되는지 이러한 기간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자, 소방시설공사가 이제 완료가 되었을 때 이제 완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야 되겠죠? 자, 누구에게 신청을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나 부분 완공검사를 받으려면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신청서 또는 소방시설 부분 완공검사 신청서를 누구에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소방시설을 착공할 때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요. 그리고 공사가 끝났을 때도 바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끝났을 때도. 자, 다음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입니다. 자, 이거는 그 공사 현장에 그 소방공사 감리자를 이제 그 배치했을 때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한 거죠.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 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신고서의 서류를 첨부하여 누구에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 감리자가 변경됐을 때, 자, 공사 감리자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소방공사 감리자 변경 신고서의 서류를 첨부하여 누구에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라는 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공사감리원의 이제 세부 배치 기준입니다. 여기는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없고요. 근데 여기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감리원의 그 세부적인 배치 기준에는 이제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 자, 여기 보세요. 감리원은 주 1회 이상, 그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소방공사 감리 현장에 자, 배치가 되어서 감리할 것.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감리원이 매일매일 거기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공사 현장에 가서 한 번씩 이제 감리를 한다는 거죠.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내용입니다. 일반 공사 감리. 자, 이제 여기 보시면 또 나오죠? 자, 보세요. 그 한 명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 감리 현장은 몇 개 이하로 한다? 5개 이하. 그러니까 최대 5개까지밖에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5개 이하로서 감리 현장 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하가일 것. 이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돼요. 그죠? 한 사람의 감리원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말하는 거예요. 단 일반 공사 감리 대상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 합계에 관계없이 한 명의 감리원이 5개 이내의 공사 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는 거죠. 아파트인 경우에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그렇죠? 그 다음 상주공사 감리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그 정의가 나왔어요. 정의. 그래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어떤 거냐? 바로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이것을 바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정의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직접적으로 시험에 물어봐요. 이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어떤 거냐? 이걸 말씀드리면 되죠. 자, 그 다음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 통보죠. 배치 통보. 자, 보세요. 자, 소방공사감리업자는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 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원 배치 통보서에, 그리고 배치한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원 배치 변경 통보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 배치일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자, 감리원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누구에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되는 거죠. 7일 이내에. 자,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배치되는 감리원의 성명, 자격증 번호 등급, 감리 현장의 명칭, 소재지, 면적 및 현장 배치 기간을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중요한 건 이거죠. 자, 감리원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된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감리 결과의 통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뭐냐면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 감리가 끝났을 때, 자, 누구에게 그 감리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되냐? 바로 세 가지 대상이 있어요. 세 가지 대상. 자, 바로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알려줘야 돼요. 그게 누구냐?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또 알려야 되고요. 그리고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그러니까 이거는 도급인 같은 경우는 소방시설공사를 이제 한 사람을 말하겠죠. 그 다음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자, 그 감리 결과를 이제 통보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죠? 그 다음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의 신청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제 뭐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소방시설업자를 선정할 때 참고가 되는 자료인 바로 시공능력평가죠. 그게 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할 때 그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인 겁니다. 자, 보시면 소방시설공사의 시공능력을 평가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자, 어디에게? 소방시설업자 협회에 매년 2월 15일 자,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죠. 그런데 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15일까지 제출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개인의 경우에는 매년 6월 10일까지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그러니까 소득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사업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한 사업자는 매년 7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의 더 기간을 더 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보상을 하는 거죠. 자, 이 경우 소방시설업자협회는 공사업자가 첨부해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는 며칠의 보관기간? 15일의 보관기간을 부여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몇 월 며칠까지 제출해야 되는지 그런 날짜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공 능력의 평가. 자, 보세요. 자,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시공 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 수첩에 기재하여 발급하고 자, 언제까지? 매년 7월 31일까지. 자, 매년 7월 31일까지 공사업자의 시공 능력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해야 된다. 이걸 왜 공시하는 거예요? 바로 소방시설 공사업자를 선정할 때 참고하라고 공고하는 거죠. 그렇죠? 참고하라고. 그때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위하여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부터 며칠 이내에 10일 이내에 공시된 해당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고 공사업자의 등록 수첩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자, 발급해야 한다. 그래서 10일 이내 이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 그래서 소방기술자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죠? 한번 취득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소방기술자는 실무교육을 2년마다 한 번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최소 한 번은 받아야 돼요. 2년에 한 번. 그때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의 장. 그러니까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바로 이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거죠. 그죠? 그 장은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 일정 등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서 소방청장에게 보고한 후 며칠 전까지? 교육하기 10일 전까지. 교육 10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거죠. 이거 기억하세요. 교육 10일 전까지 알려줘야 돼요. 그 시험에 대한 사항을,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그때 실무교육의 시간이나 교육 과목, 수수료, 그 밖에 실무교육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바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그래서 이 소방청장이 한국소방안전원에 바로 실무교육을 위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실무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도 소방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실무교육 계획의 수립과 공고에 대한 사항이네요. 그러니까 실무교육을 하기 위한 계획,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되냐 보세요. 그 실무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러니까 한국소방안전원이 되겠죠. 그죠?
자, 매년 11월 30일까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에 교육 계획을 실무 교육의 종류별, 대상자별, 지역별로 수립하여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바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10일 이내에 변경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마찬가지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교육에 대한 사항이에요. 교육계획. 자, 다음 교육 대상자 관리 및 교육 실적 보고에 대한 사항인데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반 사항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죠? 위반 사항에 따른 그때 행정처분, 뭐 등록이 취소되거나 뭐 경고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영업정지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표시한 내용 위주로 볼게요. 그래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그러니까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거죠. 부정한 방법으로. 그럴 때는 무조건 1차에 등록이 취소됩니다. 무조건 취소해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을 경우에. 그 다음 등록을 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했을 때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는 이제 경고받아요. 경고를 받다가 두 번째인 경우에는 바로 등록이 취소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등록 취소. 이 밑에 있는 내용들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상당히 많은 위반 사항들이 있죠. 그 위반 사항들에 대해서 보시는데 이걸 다 암기하시기에는 솔직히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그러니까 최소한 시험에 나왔던 것만큼은 확실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건 시간이 되시면 이제 암기를 해두시면 되고요. 시간이 좀 남으시면. 자, 여기 또 있죠, 그죠? 자,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그러니까 하도급을 받으면 다시 하도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1차에 영업정지 3개월 받고요. 2차에 영업정지 6개월, 그리고 3차에는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하도급을 다시 할 수가 없어요. 자, 다음 사업수행 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이런 경우에 첫 번째 영업정지 3개월, 그리고 2차에 영업정지 6개월, 그리고 3차에 등록 취소가 되고요. 똑같죠? 소방시설업의 감독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마찬가지로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그리고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위반사항. 자, 다음 일반 공사 감리 기간. 그래서 상주 공사 감리와 그리고 일반 공사 감리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일반 공사 감리 기간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무엇이냐면은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이제 각각 설비들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보시면 옥내 소화전 설비나 스프링클러 설비인 경우에는 뭐 여기 보시면 가압 송수장치 설치, 가지배관 설치, 뭐 개폐 밸브, 유수 검지 장치, 체크 밸브, 뭐 템포 스위치 설치.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본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이러한 설비들이 있을 때, 자, 말 그대로 감리죠. 그러니까 이러한 설치에 대한 사항들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감리한다는 거죠. 그죠? 이러한 경우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나 할론 소화 설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 설비 및 분말 소화 설비인 경우에는 이런 것들.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집합 간의 접속 상태 이런 것들을 감리하는 거죠. 기동용기 등 작동장치의 설치에 대한 사항, 제어반, 화재 표시반의 설치, 그리고 동력 전원 및 각종 제어회로의 접속 상태 이런 것들을 다 감리한다는 사항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고요. 그 다음 보시면 여기입니다.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죠.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 시각 경보기, 비상 경보 설비, 그 다음 비상 방송 설비, 통합 감시 시설, 유도 등 비상 콘센트 설비 및 무선 통신 보조 설비의 경우에는 어떤 사항이냐? 바로 전선관의 매립 상태, 감지기, 유도 등 조명등 및 비상 콘센트의 설치, 그리고 증폭기의 접속, 누설 동축 케이블 등의 부설, 무선기기 접속 단자, 그리고 분배기, 증폭기의 설치 및 동력 전원의 접속 공사를 하는 기간 이러한 것들을 다 감리한다는 거예요. 그죠? 밑에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 사항들입니다. 자, 다음 시공능력 평가의 방법입니다. 자, 시공능력 평가할 때 그때 이제 계산하는 그러한 방법인 거죠. 평가하는 방법들. 그래서 보시면 여기를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돼요. 시공능력 평가액.
시공 능력 평가액은 자, 이 계산식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적 평가액 플러스 자본금 평가액 플러스 기술력 평가액 플러스 경력 평가액 플러스 마이너스 신인도 평가액.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시험에 잘 나왔던 내용이죠. 요거 신인도 평가액, 경력 평가액 이런 것들. 그래서 빈칸 이렇게 채워놓고 빈칸에 들어갈 것을 찾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공 능력 평가액을 구하는 그 산출식, 요 산출식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그 실적 평가액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공사 실적액인데 이거는 어떤 기간 동안이냐면 바로 최근 3년간의 연평균 공사 실적액 이것이 바로 실적 평가액을 따지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여기서 보시면 신인도 평가액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보셔야 돼요. 보세요. 최근 1년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우수 공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플러스 3%.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이러한 수상을 받았으니까. 여기 신인도 평가에다가 플러스 3% 받는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등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러한 경우에. 그죠? 근데 이런 경우 보세요.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마이너스죠. 그죠? 그런 경우 마이너스 2% 신뢰도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신뢰도가 되는지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좀 좋습니다. 자, 다음 이제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학력, 그리고 경력의 인정 범위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자, 특급 기술자.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죠.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그리고 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그죠?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기술자의 학력과 경력자의 그러한 기준이 있어요. 다 되는 게 아니라, 자, 기준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자, 먼저 제일 높은 등급인 특급 기술자. 자,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특급 기술자가 될 수 있냐? 바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좀 높죠, 등급이. 그리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그 다음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그 다음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고요? 특급 기술자가 된다고요. 특급 기술자. 이렇게. 그 다음, 자, 시험에 잘 나왔던 거네요. 고급 기술자. 자, 고급 기술자의 학력과 경력 상황 어떤지 보세요. 자, 일단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그리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그리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12년 이상.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고급 기술자라는 거예요. 고급 기술. 그래서 암기하실 건 이거예요. 박사학위면 몇 년 이상, 석사학위면 몇 년 이상, 학사학위면 몇 년 이상. 이런 것들을 암기하시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꿔서 나와요, 시험에. 그죠? 자, 근데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 자, 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전공자. 그러니까 소방 관련을 전공한 사람들의 그 학력, 그 경력인 거고요. 이쪽은 소방 비전공자. 비전공자에 대한 그러한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잘 보시면 돼요. 자,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9년 이상만 업무하면 되잖아요. 소방 업무를. 근데 비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에 12년 이상을 업무를 해야 돼요. 더 기간이 더 높아지잖아요. 왜?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비전공자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문학사학위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12년 이상인데 여기는 15년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15년 이상인데 여기는 18년 이상. 더 경력이 더 높아진다고요. 그죠? 그래야 고급 기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이런 거. 그죠? 비전공자가. 이러한 사람들이 다 고급 기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중급 기술자도 잘 나왔던 내용이에요. 중급. 그래서 고급 기술자와 중급 기술자를 잘 비교하셔야 되겠죠. 그죠? 중급 기술자. 그래서 박사학위만 취득하면 중급은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박사학위만 취득하면 중급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3년 이상 소방 업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 그리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9년 이상.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중급 기술자 등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초급 기술자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술자에 해당하는 그 학력 기준, 경력 기준을 잘 보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항들. 자, 다음 소방 기술자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입니다. 자, 여기 위반 사항이 나와 있죠. 그래서 몇 가지만 보면은 자, 자격 수첩이나 경력 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자, 대여했을 경우에는 바로 1차에서 바로 자격이 취소가 돼버려요. 빌려주면 안 돼요, 절대로. 빌려주면 그 자격이 취소가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자, 하나의 업체에만 취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둘 이상의 업체에, 그러니까 이중 취업을 한 경우죠. 이러한 경우에는 자, 첫 번째는 1년의 자격 정지를 받게 되고요. 두 번째부터는 자격이 취소가 됩니다. 취소.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도 같은 기간 내에 자격증을 사용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1년 동안 자격 정지가 되고요. 그 다음 2차에는 2년 동안 자격 정지, 그리고 3차에 자격이 취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위반 사항에 따른 그러한 행정처분 기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방 기술자 실무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방 기술자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 실무 교육을 담당하는 그 기관이 갖추어야 할 그러한 그 대상들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자,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그 사무실 같은 경우는. 그리고 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요. 의자, 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일단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죠. 그죠? 그 다음 실습실, 실험실, 제도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각각이죠. 각각 100제곱미터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바로 실무 교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소방시설 공사법 시행규칙 여기까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위험물 관리 법령에 대해서 또 다른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